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안보를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안보 정책에 대해 주변국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중국의 반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국방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드와 관련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열린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 방지 대책과 대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160여 건. 지난 2월 8일 발생한 강원도 삼척의 대형 산불은 임야 52헥타르의 수많은 산림 자원을 파괴했습니다. 군도 매년 사격으로 인해 평균 60건의 산불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평년 대비 63%인 38건의 산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에서 산불 대비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군사격장 102개소에 대해 방화지대를 설치하고 사격 전에 헬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헬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5분 내에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대형 확산으로 산불이 번져가지고. 전군 산불 관계관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건조기에는 사격을 통제하고 사격을 하더라도 오전 중에 끝내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잔불 진화를 위한 병력 투입과 함께 진화 헬기를 대기시키는 등 각 군에서 산불 진화 지원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인권교육을 담당할 교관 3천여 명을 지난해 각급 부대에 배치했는데요. 이달부터 인권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군 인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 인권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까지 각 부대 인권 담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관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군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인권 침해 사례와 상담 방법을 공유하고 군 인권 문화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인권위는 인권 교관이 맡게 될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무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합니다.
군대 내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첫 교육은 1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각 기수별 40명씩 2차례 진행하며 올해 11월까지 모두 16기 640여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군에서 인권의 지킴이로서 우리 장병들을 교육하고 또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인권위는 교육 편성과 운영, 예산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분담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각급 부대의 인권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전군의 인권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대대급 부대의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씩 모두 3천여 명의 인권교관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강화되고 제대 군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 군인은 행복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 2013년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진행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크게 4가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제대 군인 일자리 확보, 유엔 참전국의 보훈 외교 강화, 그리고 6.25 전쟁 참전 미등록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기존 경년 인상에서 매년 단기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의 병상을 1,400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등 의료 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대 군인을 위한 5만 개 일자리 확보도 조기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7월 유엔군 참전과 정전 60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 행사를 치르면서 참전국과 함께할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등 우호 증진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고 정부 주관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는 등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또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보훈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아 보훈 수혜를 받지 못했던 유공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미등록자를 발굴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 참전용사 2,800명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국외 독립운동 유적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역대 정부 최초로 진행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17년까지 명예로운 보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요즘 군대를 전역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군이 추천한 모범 장병들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함께 두려워 말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는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26사단 장병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기도 양주문화예술회관에 모였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장병들에게 전역 후 해외 진출 비전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소개하는 강연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연사로 나선 양창영 국회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부를 군이 추천하는 모범 장병에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강연 중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옛말에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걸 좀 펼쳐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이여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부대 장병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병들은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파라과이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받아 적기도 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을 한 장병들이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가 준비한 해외 취업 관련 책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들도 잘 들었고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해외 인턴십에 관한 홍보 정책들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이제 저처럼 해외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역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전역 장병들이 국내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시대.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장병들이 세계로 진출해 꿈과 희망을 펼치고 더 나아가 국위 선양에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목표물이 정해지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됐습니다. 주식회사 두시텍의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이 바로 그것인데요. 위성 신호가 우주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전파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 정확도를 높이는 게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3D 동영상입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물에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목표 지점의 좌표값을 계산하고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건 정밀 위성 항법 체계가 유도 무기에 탑재됐기 때문. 지난 1990년대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GPS 기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파 왜곡을 최대한 줄여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적군의 탄환이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레이더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발사 위치를 찾아내는 건데, 결국은 이 추적을 할 때 전파 환경이 기상이 이상이 됐든 우주의 변화에 의해서 전파에 왜곡이 생기게 되면은 그 거리와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주 상태가 어떻느냐를 가지고 오늘의 전파를 갖다가 보정시켜줬을 때 내가 찾아낸 그 정확한 좌표가 보정된다면 진짜 정밀한 좌표가 산출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GPS만 알고 있을 뿐이지 GPS를 보정해서 쓴다라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기술력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 등 몇몇 선진국만이 보유한 상태. 미국의 네비스타 GPS, 러시아 글로나스가 대표적이고 최근에 유럽연합 갈릴레오, 중국의 컴파스가 사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지난 2010년부터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시텍 정진호 대표는 21세기 미래전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기술 분야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 자동항법, 무인 비행기, 유도 미사일 등 장비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안다 하는 정도를 쓰려면 10년. 그리고 이 기술을 진짜 구현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를 하려면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는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DGPS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선진국에 비하면 10여 년 이상 뒤처진 걸음마 수준인 게 사실. 민관군의 지속적인 연계로 국산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전 산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는 이제 걸음마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한치 오차 없이 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주식회사 두시텍의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국산화를 통한 자주국방을 위해 묵묵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일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요. 네, 오늘 사랑의 군에서는 군인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육군 17사단의 용왕 선생님, 정창현, 김태진 상병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방학도 끝났고 내일부터 시작이네. 每次都开始很心动。 뭐라는 거야? We need to prepare well for our guys, isn't it? 하자. 방학이 끝나고 부대 인근 학교 학생들이 개학하면서 육군 17사단 용왕 선생님의 특별한 나들이가 시작됐습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과 후 수업은 영어를 맡은 정창현 상병과 수학을 맡은 김태진 상병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대에서 방과 후 수업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가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명문 강사들만큼은 잘 가르치지 않는데 애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따라와줘서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수학과 영어를 알려주는 용왕 선생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솔직히 맨 처음 갔을 때는 애들이니까 뭘 얘기하는 그런 게 코드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얘기해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군대에 오니까 그 군대 얘기하면서 더욱더 친해진 것 같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정창현 상병. 군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군인으로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군인의 신분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고 한편으로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를 해서 재밌었고요.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용왕 선생님과의 특별한 추억은 그렇게 쌓여갑니다. 군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저도 애들 그 중학교 시절을 거쳐왔으니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새겨나기도 하고 그런 교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덕분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되게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Sure, man. 학원도 없는 이런 변두리 학교에 군에서 강사분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영어 수학 수업을 잘 해주시면 저희 학생들한테 학력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도 많고 활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즐거움 이런 것 얻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가 도움을 주러 갔지만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나눔이란 게 되게 상생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기된 사드 배치 문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점점 커져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군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